네, 반갑습니다. 3월 9일이죠. 자, 3월달 월급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두 개예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종목, 그쪽을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버드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아마 지금처럼 변동성이 조금 애매할 때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짜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때요? 차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봐볼래요? 네. 이미지. 자, 밑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세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고요. 뒤쪽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자, 저는 오늘 월급을 타게 되면 이 종목을 살 겁니다. 올해, 이번 달 3월에 이제 이 종목을 살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정유화학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회사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쪽 부분도 있고, 이게 작년 8월이었죠. 네, SK ENS하고 합병하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진행이 좀 됐고, 자산 규모도 제법 괜찮은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4분기 난방 수요, 네, 증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제 마진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보시면 수급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기업 내용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내용을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석유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 가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퍼는 약간 높은 상태예요. 왜냐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은 14.45%.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익률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52주 신고가죠. 네, 52주 신고가. 작년 3월, 작년 2월 이럴 때는 이런 가격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형태로, 네, 그렇게 진행 중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 2월과 3월 이런 시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형 바닥의 어떤 탈피 형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격이 지금은 안 나왔었죠. 네, 안 나왔었고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별표를 쳐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업 내용 들어가서 볼까요? 네. 이쪽 계속 살펴보시면 일단은 수익률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현황은 SK, 그 다음에 노소영, 이충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이 작은 건 별 필요 없고요. SK에서 55.9%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5%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 잠겨 있다 보시면 돼요. 60, 한 1%좀 되는데, 한 60% 정도 잠겨 있다.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유통 주식 수의 비율이 지금 39%. 네, 맞네요. 네, 요 정도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주주가 잠근 거, 요거 국민연금하고 SK 쪽에서 잠근 거 빼면 실제로 이제 나머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 주식수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들어올 때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뛰게 됩니다. 대신에 좀 악재성 요인이거나 또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넘게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쪽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용사에서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ETF 쪽에 이 기초자산으로 많이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증권사 쪽이거나 이런 투자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강력 매수까지는 아니고 매수 포인트 들어가 있는데, 아마 조금만 더 상승세가 진행되면 아마 매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07년도에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할 SK와 석유화학 및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분할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석유 화학 사업 부분을 각각 물적 분할했다. 그 다음에 SK 에너지에서 SK 이노베이션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게 2011년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9월 말 이제 회사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FCCL 사업을 넥스플렉스에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자산을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필요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 자, 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배터리 쪽에 흑자 전환. 그 다음에 SK온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SK온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근데, 빠르면 202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30년쯤 되어야지만이 양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 포인트를 봐야 되고, 재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된다면 좋은 소식은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전고체는 조금 길게 보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쪽 계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유 이익 감소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 점점 커지는 형태의 느낌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9조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19조 3천억이네요. 19조 3천억. 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네요. 19조 원 정도 되어 있고, 매출액은 77조 원. 영업이익이 근데 좀 작아요. 1조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뻘고죽죽한 게 보이죠. 작년 그 6월달, 9월달에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 이제 4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치고 나니까 이제 흑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 1조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3천억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퍼가 엄청 뛰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3천억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 대비해서 무지하게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2025년도 2조 원대 늘어나고요. 2026년도에 3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2027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좀 힘을 낼 수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게 되면 1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뛰었다라는 거죠. 실적이 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가 이번 1분기부터 만들어진다. 매출액은 지금 20조 원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상 최대 매출 이런 것들 만들어질 수 있어요. 뉴스 기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흑자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형태의 기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 지나면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배당금은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0원은 누코 해버립니까? 배당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당 2,000원 정도 가지고서는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별로 안 좋았는데 작년에 2,000원씩 배당 준 거는 그래도 얘네가 노력은 좀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이제 배당 쪽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겠죠.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차트 내용을 좀 다시 보시면, 주가 흐름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 패턴, 그리고 이제 3분기 끝나면서 뭐가 돼요? 자, 4분기에 일단 흑자 됐어요. 흑자 됐고, 그 다음에 1분기 때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흑자 가속형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인공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겠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전환. 자, 지금은 이제 약간 비주류라고 볼 수 있겠죠. 석유, 화학주 쪽에서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유 섹터 쪽에서는 그렇게 빛을 보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S오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별로 빛을 보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S오일을 한번 잠깐 볼까요?
S51 주가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애매하죠. 네, 이게 사실은 정유주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다지 훌륭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점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옛날부터 배당의 대명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일단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 또 수급상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업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유 섹터가 별로 좋지 않은데 SK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요거는 수급이 조금 반대로 움직여요. 네, 우상향 패턴 보이고 있죠. 자, 기관적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매수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수급은 또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추세가 무엇보다 돌아서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아마 2023년도에 있었던 이런 추세 전환 포인트 요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2023년도에 추세 전환 포인트는요 조금 애매했어요. 뭐가 애매했냐, 역배열을 살짝 돌리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죠. 그때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해서 주가 한번 크게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했죠. 여기 우상향 패턴이 나왔지만 여기는 역배열을 통과한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이 상태를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역배열을 정배열로 바꿔서 통과하는 거죠. 그냥 우상향 패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도에 있었던 그런 전차를 밟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라인은 조금 더 괜찮은 형태로 진행됐고, 이평선을 일단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는 자, 원형 바닥이 형성이 되잖아요. 원형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자, 시작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 주가는 일단 16만원까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16만원까지 볼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겠죠. 슬슬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는 거고, 원형 바닥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뭐 원형 바닥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하락했던 시점까지 올라왔죠.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 해요. 주춤주춤 하면서 뭘 만들어냈어요? 여기 양수 냄비. 손잡이가 두 개 있는 거요. 네, 예전에 저는 편수 냄비, 양수 냄비의 그 뜻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양수 냄비는 뭐고 편수 냄비는 뭐지? 막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주방 기구의 이름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손잡이가 두 개, 하나면은 편수, 두 개면은 양수.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더라고. 네,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별거 아닌 게 많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건데, 요렇게 이 손잡이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당겨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이게 국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가능한 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큰 시세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요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정유 섹터의 어떤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관세가 있거든요. 멕시코 쪽 뭐 그런 관세를 매긴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는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 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 그 소비가 좀 줄어드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석유 수요가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아니면 석유 가격만 비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 이거 정제 마진을 하는 업체들은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율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석유를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뭐 기름 가격 상승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반영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 물론 유가가 다시 떨어진다, 70불 밑으로 떨어져서 뭐 60불 아래로 떨어져서 막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아니면 일단 유가가 성서히 상승하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분봉 이 상황에서 이제 지지선 보시면 10만원대 지지선 일단 나온 거예요. 10만원대 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지지 라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권 공략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수급 들어오죠. 실적 개선되죠. 이평선 정배열 났죠. 아래쪽 지지선 잡았죠. 우상향 패턴 들어가고 있죠. 자,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아래쪽 지지선 딱 가깝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은 편입니다. 가격대는 지금 12만 8천원 나와 있는데 뭐 12만 5천원대 요 정도 라인대로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월봉상에서는 지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16만원대 여기까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 월봉상 골든크로스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에 잡혀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지만, 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대감 생겨나게 된다면 지난번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물론 배터리 쪽이 잘 풀린다라면 네, 배터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2차전지 쪽이 조금 애매하죠. 네, 애매하기 때문에 배터리 쪽 기대감은 좀 애매하고요. 대신에 2차전지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 해가지고요. 저런 거 나오잖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계속 푸시가 들어가게 된다면 당장 양산은 안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 아주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여기 시점에서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세를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역별에서 이제 전환되면서 움직일 것이다. 뭐 그 시점 대비해서 꾸물꾸물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괜찮은 위치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 네, 저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저는 그래서 뭐 가격이랑 관계없이요. 네. 10일 오후나 11일 오전 정도에 매수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첫 번째 종목이니까요. 지금 보기에는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들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커버드 콜 알려드릴게요. 자, 코덱스 쪽으로 가게 되시면 이 커버드 콜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자,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슈 진단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요거 지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지금 이번 주 중반 한 13일 정도가 아마 저거일 것 같아요. 기준일일 것 같거든요. 지금 15일이 원래 기준일인데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일인가요? 12일, 13일, 이 거래일이니까 14일이 기준점 돼서 12일까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월중입니다. 그 장중 저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일이 지금 이렇게 2월달 같은 경우도 14일이 됐단 말이에요. 14일이니까 13일날 이제 부분되니까 12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2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분배 금액은 200원에서 140원은 좀 줄었거든요.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 좀 봐야 되죠. 이제 코덱스 200이니까요. 이 코덱스 200 지수의 어떤 기초 지수를 편입하는 거고, 여기 기초 자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두꺼운 놈들이 많이 있어요. 덩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걔네들이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분배금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주가 바닥에서 이런 걸 사게 되시면 이 커버드 콜의 좋은 점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때 나에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차트에서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ETF 어떻게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주식 매매하시는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여기 49840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코드 번호입니다. 요거 코드 번호 잠깐 보시면 이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달에 상장이 됐었고 주가는 조금 올랐어요. 네, 주가는 조금 올랐는데 1월 달에는 배당금 좀 줬고요. 2월 달에는 배당금 좀 덜 줬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시면 9,700원이죠. 9,700원인데 월 배당을 지금 주는 게 아까 1월 달에 네, 200원. 네. 200원. 그다음에 2월 달에 140원 줬단 말이에요. 지금 3월 달에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나온다 생각한다면 9,000원인데 140원이면 이게 1.5% 좀 나오잖아요. 네. 1.5%. 오,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거죠.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1.5%, 월 1.5%면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연 15% 배당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게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설명을 다시 보시면
여기 좀 보시면 되죠. 여기 코스피 200의 상승 참여 플러스, 즉 시장이 올라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칭 정도 해가지고요. 네, 이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주당 이거죠. 잔존만기 일주일 남은 거, 이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이 콜옵션 비중을 좀 낮추고, 주가가 좀 애매할 것 같다 싶으면은 콜옵션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분 반영, 즉 지수가 상승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먼슬리 대비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클리 커버드 콜은 이게 100% 콜옵션 매도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딱 제한되죠. 그러니까 주식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그냥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분배율은 주식 배당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월중 배당 투자, 월중. 이거는 월말이 아니고 월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은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 근데 배당은 지금 받을 건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배당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분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많지만 일정 구간에서 움직인다거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근데 내려가지도 않아, 이럴 때는 커버드 콜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국내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이거 비과세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를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아마 세금이 나올 거예요. 분배금에서 일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발생하겠죠. 분배금 지급 현황 아까 보셨죠? 네, 이렇게. 네, 이번에도 3월 12일까지 네, 가지고 계시면 3월 18일 날, 네, 3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쯤 되겠죠? 네, 3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얼마 받을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보수가 있습니다. 연 보수가 1년에 0.4% 정도 되는데, 요거는 1년에 0.4%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건 없고요. 배당 소득세가 있어요. 배당 소득세. 배당을 받은 것은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됐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당연히 비과세죠. 주식 사고 팔 때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이건 비과세. 대신에 배당 수익은 네, 아시다시피 네, 그 과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아시면 되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커버드콜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코스피 200에 있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위클리 콜 옵션을 매도해서 연간 15%, 네, 목표가 15%입니다. 근데 지금은 15% 나올 것 같죠? 더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분배금을 15%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더 줄지도 모르지만 네, 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15%에 맞춰서 아마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연간 15%면 상당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지수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배금이 없거나 아니면 기초자산이 쪼그라드는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ETF 쪽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커버드콜은 꾸준하게 수익을 여러분들 주게 될 겁니다. 자, 수익률은 지금 일단 지수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지수보다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보면 위험 수준은 이게 옵션 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쪽으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가는 이렇게 변하고, 기준가는 근데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폭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2월 28일날 폭락했잖아요. 그때는 좀 많이 내리지만, 뭐 시장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주가가 좀 싸졌으니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월 28일 이렇게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 왜냐면 이런 데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장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올라가면서 분배금도 같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계속 보면 투자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 너 그래서 이거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이게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대비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200,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죠.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 들어가 있네요.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쪽에서 전부 다 이제 배당주 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유망하다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매수를 좀 진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ST7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우선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전체로 퉁을 쳐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죠. 네, 물론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또 많이 뛰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3천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ETF는 보통 500억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기초자산이 500억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다거나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네, 상장 폐지 염려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최적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지수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만족할 만한 월배당을 받으시려면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근데 횡보라든지 완만한 상승 지속될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정도는 일단 뭐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수익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있었죠. 네, 그쪽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적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50만 원씩 이거를 적립을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월배당은 또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자고요. 대신에 이제 기초자산 1,000만 원은 지금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을 넣고 나서 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그냥 50만 원만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50만 원만 넣어서 시작을 해보고요. 네, 현실적인 거 계좌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50만 원씩 넣어서 매매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월배당 얼마씩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 같이 해서 이제 한 뭐 1년 정도 지켜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연말쯤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라도 제가 뭐 기초자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장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돈 1,000만 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또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 이제 1년 정도 진행되면 500쯤 원금이 되잖아요. 500 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금액들을 추가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한다든지 뭐 일단 상황은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이 지금처럼 계속 바닥을 헤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는 약간씩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떨궈진다. 즉 주가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라면 ETF 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 때 그냥 사는 것처럼 팔 때도 그냥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팔게 되면 일단은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도한다.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그냥 둬도 돼요. 왜냐면 주가 상승할 때는 어쨌든 상승이 요게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초자산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홀딩하고 또 분배금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주가가 상승하거나 요럴 때는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거. 요쪽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주식은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요거는 횡보를 할 때도 그냥 올라가는 거 없어도 돈을 번다.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관세도 좀 봐야 되고 뭐 등등등 공매도도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애매한 구간이 있을 것도 같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한번 포함해서 제가 전략을 좀 짜드리고 만약에 ETF를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제가 매도 의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월급 종목은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그림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매수할 겁니다 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제 코덱스 200 타겟
네, 타겟하는 위클리 커버드 콜 해가지고 2개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는 커버드 콜은 일단은 50만원 이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매달 50만원씩 고정으로 해볼 테니까 이 부분들 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그냥 어떤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분배금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되겠죠. 네, 뭐 강조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월급 종목은 언제나 아시잖아요. 네, 그냥 참고만 하겠다. 네,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건 추천주가 아니라 제가 사겠다라는 거죠. 저의 계좌에 집어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네, 두 종목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점에서 같이 한번 네, 포지션들을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보나요? 네,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